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아우디의 신형 Q8 5TFSI 쿼트로 프리미엄입니다. 요즘에 부분 변경 모델들은 거의 준 풀체인지에 버금갈 만큼 많은 변화들을 하는데, 요 Q8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물론 얼굴, 그리고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은 많이 다르긴 해요. 얼굴도 보면은 이 싱글 프레임 그릴이 엄청 커졌어. S라인 블랙 패키지 디자인이 모두 적용이 돼 가지고 저 하이그로시 블랙 소재들이 눈에 띄죠. 보면 근데 이런 하부에는 또 매트한 소재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트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우디 브랜드답게 헤드램프 그래픽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 그래픽이 키 언락 락 세레머니도 화려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게 아주 잘 찍어 놨더라고. 그리고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지난해도 그랬고 지지난해부터였나? 이 아우디 시승차들은 겨울이 되면 윈터 타이어를 껴줍니다. 와, 너무 좋아. 무엇보다 이 휠, 제가 최근에 봤었던 아우디 휠, 특히나 이 아우디 스포트 휠 중에서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사이즈는 변화는 없습니다. 265-40R 22예요 ZR이 아니네. 윈터라 그런가? 부분 변경 전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하위 트림에서는 기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법의 양탄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에어 서스펜션이 모든 모델에 기본이 됐습니다. 뒤에도 OLED 테일 램프가 들어갔어요. 이 머플러 팁이 달라졌죠. 전에는 이런 오벌 타원형 아니었나? 가로형 타원형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모양으로 약간 널쩍하게 약간 사다리꼴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Q7과 Q8을 같이 시승차를 잡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유는 흔한 소비자들의 고민이 이 Q8을 사야 되냐 Q7을 사야 되냐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번갈아 가면서 타보면 확실히 좀 스포티한 성능이 이 Q8이 우위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승차가 지금 딴 데 나가 있어서 어제 또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저 물고기 잡는 거 처음 보네. 아직도 저 낚싯배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군요. 오늘은 좀 독특하게 이 Q8 부분 변경 모델에 대한 시승기긴 시승기인데, 아우디의 2025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에서는 변화가 없거든요. 아예 그 V6 TFSI 트윈 터보 엔진이어 가지고 엔진 출력이라든지 또 8단 자동 변속기 변화가 없고, 그리고 서스펜션적인 부분,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기가 좀 바닥날 것 같아서 그것도 그렇지만 올해 이제 아우디가 내놓을 차들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제 아우디 Q8 5TFSI 쿼트로 프리미엄 신형 주행해 볼게요. 약간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다니는 Q7, Q8들 보면은 이 사이드 스텝을 달았더라고요. 이 고스트 도어, 소프트 도어 클로징도 너무 좋죠. 제 채널에서 이 Q8 페이스리프트 전에 모델을 보여드린 게 2023년? 그때 이제 50TDI나 55TFSI 모두 보여드렸었죠. 그때도 근데 말씀드렸었던 거는 제품만 놓고 보면 정말 장점이 너무 많은 차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가격이 물론 1억 3천만 원으로 조금 오르긴 올랐고, 또 시장에 경쟁차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죠. 근데 여전히 이 Q8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있죠. 이것 때문에 주행 피로도가 지극히 적은 차고, 대형 SUV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얘는 좀 GT스러워. 그러니까 시트도 물론 5인승이긴 합니다만 5명이 타는 것보다 4명이 탔을 적에가 아주 여유롭고 쾌적한 그런 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전석에 앉든 뒷자리에 앉든 조수석에 앉든 아예 피로도가 없어. 재밌는 거는 얘는 다이내믹으로 두더라도 그 340마력 최고 출력이 아주 막 날선 느낌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요 며칠 전에 RSQ의 퍼포먼스 그거 나왔더라고요. 오, 걔는 뭐 640마력이었나? 가격도 걔는 얘보다 한 6천만 원 비쌌고, 얘가 1억 3천, 걔가 1억 9,202만 원이었나?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6천만 원 가격 차이인 거 생각하면 뭐 이전에도 그냥 RSQ8 가지고는 뭐 저가형 우르스라고 막 얘기를 했었던 터라 얘는 더 그럴 것 같긴 해요. 거기다가 그냥 RSQ8도 아니고 퍼포먼스잖아. 보스프릉 패키지인가 그게 있던데 그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버전은. 저 개인적으로는 디젤을 좋아하는데 오늘 이 OOT 패스에 타보니까 연비도 준수해요. 지금 좀 밟으면서 탔는데도 8 이렇게 나오네. 도심에서는 뭐 8 밑으로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긴 한데 조금만 좀 고속화도로 해서 달리면 쏘지 않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만 정속주행하면은 이 V6 TFSI 엔진이랑 8단 자동변속기, 팁트로닉이 자동변속기의 조합은 정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Q8은 연글 대로 연근차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직관적이지 않은 이런 인터페이스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의 기본적인 주행 질감, 주행 성능적인 거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막 이런 포만감이 있는 풍부한 차예요. 예. 그럼에도 아우디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 벨지움에 브뤼셀 공장이 있는데 그게 문 닫았거든. 오늘 문 닫았나? 오늘이 2월 28일 마지막 날이니까 2월에 영업 종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차가 나오냐면은 아우디에서는 그 Q8 이트론, 그러니까 전신이 이트론이죠. Q8 이트론을 생산하는 공장이 그 브뤼셀 공장인데, 그래서 Q8 이트론은 단종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트론 모델은 Q4 이트론, 그리고 이제 내놓을 Q6 이트론, 이제 나온 Q6 이트론, 그리고 A6 이트론, 그렇게 3종이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지금 그렇게 된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급 비싼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아우디의 2025년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 중에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근데 사실 A5, Q5, A6 이트론 모두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Q6 이트론까지. 근데 굳이 꼽자면 Q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사실 A6 이트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제 생각에는 뭐 한 1억 1천만 원 할 것 같아요. 1억 1천만 원 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나와 봐야 알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비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할지, 그게 되게 큰 챌린지가 될 것 같고, 아우디 입장에서는 사실 A6 이트론은 지금 우리나라 인증도 받은 것 같던데, 그래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 실내 거주성 때문에 딱 테슬라 모델 S 뭐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전에 A6 아반트 이트론 그 프리뷰 영상들 보여드렸었죠, 미디어 에셋 갔다가. 가장 기대되는 건 저는 A6 이트론이긴 합니다. 이제 A5 스포트백이 새로 나오는데, 이 A5 스포트백은 이전에 담당했었던 A4와 A6 사이에 위치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이제 A4의 역할까지 해야 돼요. A4도 단종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우디가 모델을, 가지수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아우디가 또 명명체계에서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 이트론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숫자 짝수는 전기차, 홀수는 내연기관,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다가 얘들아 그거 없었던 일로 하자. 그냥 이전처럼 할게. 이트론이 전기차고 A3 뭐 5, 5는 없어진, 4는 없어지니까 3, 5, 6, 뭐 8, 7 이렇게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약간 혼선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혼돈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Q6 이트론은 그 PPE 플랫폼을 처음 적용한 아우디 차여서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 아주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쉬운 그 PPE 플랫폼 해서 궁금한데, 마칸의 성능을 생각하면은
얘도 뭐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전에 나왔었던 뭐 이트론도 전 개인적으로 그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만족도가 좋았었는데,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참 좋았었는데, Q6 이트론은 그거보단 작지만 그럼에도 어떤 주행 성능이나 이런 최신 레이아웃에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변화도 있어요. 이제 아우디가 이게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BMW 벤츠와 정면으로 경쟁하는 그런 독일 프리미엄 3사 브랜드를 넘어서 더 어퍼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기로 했대요. 이건 글로벌하게 지금 전략을 바꾼 건데, 그러니까 당장 떠오르는 생각은 가격을 지금보다 그럼 더 비싸게 하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 플러스 성능과 어떤 뭐 이런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 있죠. 그러니까 정말 벤틀리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가죽 쓰인 거, 정말 가죽으로 다 도배하고, 가죽 또는 뭐 금속은 알루미늄, 그리고 목재, 우드 이런 것들 많이 쓰는 브랜드로 가지 않을까 라는 짐작은 하는데, 이 결과물이 나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2025년이니까 2017, 8년 돼야 그때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저먹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네.